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박사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70대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못 이루셨던 분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우유를 매일 2잔씩 마시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했더니 허리 통증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환자분의 맥을 짚어보니 칼슘이 몸속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밖에서만 맴도는 상태였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장의 기운이 허해서 뼈까지 영양이 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양 의학에서는 칼슘의 양만 강조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칼슘을 받아들이는 신장의 흡수력과 혈의 순환을 함께 봅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식단을 바꾸고 석 달 만에 골밀도 수치가 10%나 상승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유도 마시고 칼슘제도 먹는데 왜 뼈가 약해질까? 나이가 들수록 왜 뼈가 부러지기 쉬울까? 정말 좋은 칼슘 음식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는 칼슘을 3배 더 잘 흡수시키는 한의학적 황금 비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유의 10배인 고칼슘 단백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의학에는 신주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씨앗이고 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자라지 않죠. 신장의 기운이 바로 그 토양과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나 칼슘제만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신장 기운을 살리고 혈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에요. 신장이 약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몸에 들어와도 흡수, 운반, 정착 이 3단계 중 하나라도 막히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비장이 약해져서 음식의 기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신장이 허해져서 칼슘을 뼈로 보내지 못해요. 마치 위장이 약해진 노인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때 필요한 건 신장과 비장의 균형을 잡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만 섭취하기보다는 혈을 도와주는 들깨, 검은콩, 깨죽, 대추 같은 한방 식재료가 정말 중요해요. 절 찾아오신 80대 할머님이 계셨는데 처음엔 골다공증이 심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검은콩 우린 물을 드시고 들깨 가루를 밥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따뜻해지니까 뼈도 튼튼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한의학적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뼈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몸의 기운과 순환을 함께 봐야 해요. 신장의 기운이 충실해지면 자연스럽게 뼈도 단단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줄기도 단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장의 기운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찬 음식은 신장의 양기를 떨어뜨려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밤에 신장의 기운이 회복된다고 봅니다. 잠은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걱정과 화가 많으면 간의 기운이 울체되어서 신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는 것도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서양 의학에서는 비타민 D를 강조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양기를 중시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뼈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 D의 원천이 아니라 기혈순환을 돕는 양의 에너지로 봅니다.
하루 15분의 햇볕은 양기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산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건강해 보이시죠? 그분들이 건강한 이유는 단순히 운동 때문만이 아니에요. 양기를 충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짧으니까 더욱 신경 써서 햇볕을 쬐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서만 계시면 양기가 부족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소화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치 문이 닫힌 창고에 물건을 넣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매 끼니에 따뜻한 국물을 곁들이시라고 권해드려요. 미음이나 된장국, 들깨탕 같은 것들이 정말 좋아요. 이런 국물들이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흡수를 배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침이 부족해지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요. 이때 따뜻한 국물은 치매 역할도 해주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를 돕죠. 제가 자주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몸이 따뜻해야 칼슘이 자리 잡는다예요. 이게 바로 한의학적 기본 원리입니다. 찬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위장이 차가워져서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되죠. 특히 얼음 들어간 음료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대신 보리차나 대추차처럼 따뜻한 차를 드시면 좋아요. 보리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추는 비위를 도와서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이에요.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침이 충분히 나와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15분 정도는 앉아 계세요. 위장의 기운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뼈에 좋은지 알아볼게요.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인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멸치가루입니다. 신장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대표 음식이죠. 하지만 딱딱한 멸치를 그대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볶은 멸치가루로 만들어서 밥에 한두 숟가락씩 섞어 드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 스푼과 반숙 달걀 한 개를 곁들이면 완벽해져요. 비타민 D와 지방, 칼슘의 황금 비율이 완성되거든요. 한의학에서 멸치는 신장의 기운을 채워주는 짠맛의 생물로 봅니다.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대부분 신장을 돕는다고 여겨져요. 두 번째는 케일이에요. 피와 뼈를 함께 살리는 초록의 보약입니다. 케일의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높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위 기능을 돕는 청열 채소라는 점이에요. 생으로 드시면 간의 기운을 도와서 독소를 배출하고 데쳐서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케일에 들깨가루, 마늘, 참기름을 넣고 무치면 뼈와 혈 기운 모두를 보충하는 완벽한 조합이 돼요.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뼈의 기운을 채우는 서양의 숙성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은 파마산이나 칼슘 강화 치즈를 드시면 좋아요. 한의학적으로는 발효식품이 비위를 돕는다고 봅니다. 소화력이 향상되면 자연히 칼슘 흡수도 늘어나죠. 하루에 치즈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두유예요. 단백질과 기운을 동시에 채우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콩은 신장의 기운을 기르고 혈을 만든다고 해요. 칼슘 강화 두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찬 음식에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흡수력이 배로 올라가요.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속을 편하게 채우는 하얀 보약이에요. 두부는 뼈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안정에도 도움을 줘요. 특히 황산칼슘으로 응고된 두부를 고르시면 칼슘이 더 풍부해요. 브로콜리, 청경채, 파프리카 등과 함께 조리하시면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두부 한 모에 이런 채소들을 넣고 찌개를 끓이면 정말 좋은 뼈 건강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분명히 뼈가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세요.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신장을 피로하게 하고 칼슘을 배출시켜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특히 젓갈류, 라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조심하세요. 맛있다고 계속 드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육수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도 줄이고 영양도 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몸속 칼슘을 빼앗아가요. 특히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완전히 끊기는 어렵더라도 하루 1잔 정도로 줄이시고 커피 대신 보리차나 대추차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찬 음식입니다. 찬물, 탄산음료, 얼음 커피가 비위를 상하게 해서 흡수를 막아요.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효소의 활동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어요. 한의학에서는 몸이 따뜻해야 기운이 돌고 기가 돌아야 뼈가 자란다고 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술입니다. 알코올은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요.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금주가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최대한 줄이세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뼈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뼈 건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기혈을 돌게 하는 움직임이 더 중요해요. 나이가 드시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천천히 걸으시면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일 수 있어요. 억지로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세요. 두 번째는 조용한 체조예요. 라디오 체조나 국민 체조처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 좋아요.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손가락 지압입니다. 손가락 끝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좋아져요.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죠. 네 번째는 발끝 들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특히 중요한 건 혈자리 자극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중심에 있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신장을 강하게 해서 뼈를 살릴 수 있어요. 골프공이나 지압봉으로 발바닥을 굴리시면 좋아요. 태계혈은 복숭아뼈 안쪽에 있는데 여기도 신장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면 돼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이런 기혈 운동을 하시면 뼈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대로 드시면 칼슘 흡수가 3배는 좋아지실 거예요. 아침에는 양기를 돋우는 시작 식단입니다. 치즈 오믈렛에 두유 1잔, 사과 반쪽이면 완벽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고 치즈는 칼슘이 풍부하며 두유는 신장을 보호해줘요. 사과의 산미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죠. 오믈렛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으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좋아져요. 두유는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점심은 하루의 중심이 되는 든든한 한 끼입니다. 멸치가루 밥에 케일 두부 된장국, 고등어 구이면 뼈와 근육을 함께 살리는 대표적인 한방 밥상이 완성돼요. 멸치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도 좋고 다 된 밥에 섞어도 좋아요. 된장국에는 케일과 두부를 듬뿍 넣으시고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면 더욱 고소해져요. 고등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편안한 식사입니다. 두부버섯 들깨탕에 청경채 닭볶음과 잡곡밥이 좋아요. 들깨는 뼈를 윤택하게 하고
버섯은 기혈순환을 도와줘요. 저녁에는 너무 무거운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부와 버섯은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하거든요. 청경채는 칼슘이 많고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볶을 때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함도 더하고 영양소 흡수도 도와줘요. 이번엔 간식을 말씀드릴게요. 검은 콩, 아몬드, 그린 요거트가 최고예요. 이 세 가지는 신장을 보호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완벽한 단백질 간식이에요. 검은 콩은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해요. 아몬드는 하루 10알 정도가 적당하고 그린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드세요. 오후에 출출하실 때 과자나 빵 대신 이런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그리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보리차, 대추차, 생강차가 특히 좋아요.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드셔야 해요. 이 식단의 핵심은 따뜻함과 균형이에요.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가도록 구성했어요. 집에서 간단히 뼈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벽 서기 테스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가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뒤통수가 벽에 닿지 않고 목이 앞으로 나온다면 척추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상적이면 뒤통수, 등, 엉덩이가 모두 벽에 닿아야 해요. 이 자세에서 불편하다면 척추의 곡선이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키 재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키를 재보세요. 만약 2cm 이상 줄어들었다면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키가 줄어들기 쉬우니까 더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신이 화하면 키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지거든요. 세 번째, 손목 꺾기 테스트예요. 손목을 뒤로 꺾었을 때 통증이 있거나 뻣뻣하다면 손목뼈의 밀도가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목은 골다공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 또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이것도 뼈가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잇몸 상태 확인입니다. 치아와 잇몸도 뼈의 일부예요.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린다면 뼈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해요. 한의학에서는 신이 화하면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요. 이빨 건강이 곧 뼈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미리미리 관리를 시작하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뼈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각 연령대별 특징과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50대에는 골량 감소 시작 시기입니다. 50대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골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이 가속화돼요. 이 시기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칼슘 섭취량을 하루 1000mg 정도로 늘리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드세요. 햇볕 쬐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의 기운을 기르는 시기예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흑색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돼요. 60대는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뼈 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해 보세요.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운동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의 70% 정도로 하세요. 70대 이상은 안전한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집안의 문턱이나 미끄러운 곳을 정리하시고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불을 켜세요. 영양 섭취도 더 신경 써야 해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약해지니까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보충제나 칼슘제도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한의학적으로는 원기를 기르는 시기예요. 인삼, 당귀, 숙지황 같은 한약재가 들어간 보양식을 드시면 도움이 돼요. 뼈 건강은 음식과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집안 안전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계단에는 난간을 꼭 만들고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아요.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뼈에 무리가 가거든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해요. 스트레스 관리법도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해로워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취미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한의학에서는 칠정이 울결되면 뼈가 상한다고 해요. 감정이 억눌리고 막히면 기혈순환이 안 되어서 뼈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약물 점검도 필요해요. 스테로이드제나 일부 위장약, 항우울제 등이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약물 변경이나 칼슘 보충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의학에서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의 저장고로 봅니다. 뼈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기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신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뼈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뼈 건강의 비밀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생활, 매일 갖는 마음가짐에 있어요. 음식과 기운과 마음,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키면 뼈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천천히 걷는 10분이 여러분의 뼈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0대 환자분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량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됩니다. 기억하세요. 뼈는 여러분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70세도 늦지 않고 80세도 늦지 않습니다. 몸이 살아있는 한 뼈는 계속 새로워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